세기를 훌쩍 넘나드는 오래된 것들의 집.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옛것의 멋. 프랑스에서는 파케트리 기법으로 만든다고 하는 가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무늬들이 단순하게 조각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나무 하나하나를 조각을 해서 다시 넣어서 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메꾸어서 이렇게 다시 제가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장인의 손길을 따라가며 작품을 회복하는 일. 앤틱의 복원은 세월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스란히 유지시키면서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그리고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내는 작업입니다. 고가구에 새겨진 세월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보존하는 사람. 옛 시간을 읽어내는 앤틱 가구 복원사 조정희 씨를 만나봅니다. 그의 작업실 옆에는 아이들이라고 칭하는 정희 씨의 애장품들이 있습니다. 이 소품은 지금으로 치면 샤프 펜슬의 원조격입니다. 제가 이태리하고 프랑스에서 앤틱 복원 공부할 때 주말마다 시골에 있는 앤틱 장터를 이렇게 견학도 가고 구경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 장만했던 저만의 기념품. 이 특이한 상자는 이태리의 보물 상자입니다. 이태리에서 밥을 먹고 나서 식후에 마시는 그라파라고 하는 이 포도주 증류주를 담았던 병들입니다. 오늘의 첫 작업물. 꼼꼼히 먼지를 털어내는데요. 프랑스의 오크 서랍장입니다. 표면이 이제 잃었던 광채를 다시 이제 복원시킬 거고, 옆에 문양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나무가 휘어진 부위에 이제 이렇게 약한 부위가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면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했던 앤틱 복원 과정 중에서 색을 입히는 것들을 천연 재료를 이용합니다. 시대별로 해서 그 특유의 나무의 고색들을 저희가 만들어 놔야지 작업이 됩니다. 천연 염료를 입혀 앤틱 나무의 묵은 색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이 악유는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이 악유고요. 모카솜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첨가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가 복원 작업에 있어 천연 재료를 고수하는 것은 가구가 더욱 오래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안을 단단히 하는데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영양크림, 재생크림, 수분크림 이런 거를 발라서 피부를 다시 조금 더 생기 있게, 그다음 팽팽하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일 작업은 총 4번에 걸쳐 각 단계마다 다른 천연 오일을 발라줍니다. 1800년대에 유럽에서 행해지던 천연 재료, 그다음에 가구 장인들이 만들던 그 기법을 그대로 제가 이제 고수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가면서 또 천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만졌을 때 그 손맛이 틀려요. 정확히 말해 그는 고가구 중에서 유럽의 것을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200년 전 유럽에서 가구를 만들던 재료, 구조,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 오래된 가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그가 앤틱 가구를 통해 시대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자가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상고를 나와서 금융회사에 취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이제
IMF가 터지고 제가 몸땄던 회사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만의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예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재능이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접목을 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낸 거죠. 그렇게 40 중반의 그는 앤틱 가구 복원사라는 도전길에 오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앤틱 복원 공부 시작할 때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6개월 동안 영어 공부하던 제 나름의 영어 비법 노트입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타국 언어를 익혔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한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건너갔죠. 그랬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배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막상 수업을 받아보니까 한 달 정도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지만 이제 눈치껏 아침 이제 한 6시 정도 되면 출근해서 이 공방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부님 출근하시면 인사하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또 이제 한 6시 돼서 퇴근할 때쯤 되면 쓰레기 버리고 그때까지 이제 계속 옆에서 이제 달라붙어 있었죠. 그게 이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저희 이제 사부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네가 하는 열정이나 이런 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와서 아침에 같이 일 시작해서 저녁까지 같이 해보자. 이래서 수업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부님이 작업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씩 늘어갔고 또 주말이면 또 다른 마에스트로들 아니면 이런 다양한 경험들 단시간에 좀 이렇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가난한 이방인 교육생은 틈틈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 유럽 곳곳의 벼룩시장을 다니며 고가고와 골동품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당시의 열정과 추억을 불러내는 가구 한 점. 이 캐비넷은 제가 이태리에서 저희 사부님하고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직접 구입해서 한국에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대략 한 130년, 150년 가량 된 가구다 보니까 표면에 이렇게 크랙이 간다든지 또 오랜 세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바니시가 낡아져서 탈색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가구 코팅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셀락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유럽에 1800년 이후에 중세 가구들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인도에서 나와서 이제 이태리에서 다시 정제 작업을 거친 재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 보면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렉이라는 벌레의 분비물을 정제해서 만든 셀락에 에틸 알코올을 섞어 천연 코팅제를 만듭니다. 초벌의 농도하고 중간 과정의 농도, 마지막으로 하는 농도가 각각이 다 틀립니다. 초벌 상태이기 때문에 알코올의 비중이 더 높고 셀락의 비중이 낮게 해서 작업을 먼저 하고요. 이 작업을 이태리에서는 꽃마라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렌치 폴리싱이라고 하고요. 그의 주 기술인 콧마라카. 가구 표면에 막을 형성시키는 과정인데요. 천에 셀락을 묻혀 반복적으로 칠을 하는 겁니다.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이태리에서 제가 사부님한테 수업을 받을 때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피아노. 매일 하는 얘기가 헤이 조 피아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랬고. 부드러운 손길을 얹고 얹어주면 가구는 유리의 경도를 지닐 만큼 아주 탄탄한 보호막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하루 8시간
최소 7일을 해야 완성되는 강도 높은 작업입니다. 정희 씨가 통영의 나전칠기 전수관을 찾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럽 앤틱을 공부할수록 한국 고가구의 전통 기법이 궁금했습니다. 전통 나전칠기 기법에 이런 악교 기법이라든지 생강 기법이 제가 공부했던 이태리의 그런 전통 가구 만드는 기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전통 기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이렇게 하시는 뭐 장인분들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이런 것들도 얘기도 나누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라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보드랍게 안 돼. 네네. 이것도 치 조금 데모. 네. 잘못하면 쭈글쭈글해갖고 문 닫는 소리나. 네. 내가 한다고 그 전통으로 이제 내려오는 기법이 선생님한테 배운 그 기법을 그대로 이제 사용한다고. 칠이 6번, 6번 올라간다. 네. 저희들이 하는 이제 오칠 비슷한 셀락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셀락은 하루에 30분 정도씩 이렇게 간격을 줘가지고 8번 정도를 작업을 해요. 뭐 오늘 날 줘서 종이지. 안 꺼져 내려가고. 네. 이 도시에서 몇십 년 가는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소목장도 만나보는데요. 감나무거든요. 감나무 흑심. 염료를 넣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 자체. 예, 자체나무예요. 우리 저 이태리는 이제 숯가루 가지고 칠럽니다. 그런데 좀 그런 점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통영 지방에는 지나다니면서 오칠 같은 거 뭐 그런 종류들이 모른다입니다. 딴 종류가 없다면 특이한 게. 또 한국의 우리 고유의 온돌 문화라든지 뚜렷한 사계절의 차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하는 기법도 틀리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만의 손끝에 그런 매운맛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양을 넣는 부분들은 사실은 더 한국이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더 차원이 많이 높아 보이고요. 정희 씨가 작업실 출근 전 꼭 들르는 곳. 그는 꽤 많은 난초를 기릅니다. 조금은 의외의 취미생활인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이제 왜 보통 우리 왜 승진이나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축가 하완이 오지 않습니까? 또 난초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또 개를 이제 키우면서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난초의 어떤 매력이 오랜 시간 그를 사로잡은 걸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군자로 이렇게 난을 키우고 그림으로 이렇게 난을 친다고 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키우고 있죠. 자연에서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귀하고 정말 이쁘고 매력 있는 애들이죠. 정희 씨가 작업실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안녕. 작업실 씻고 열대어 밥부터 챙깁니다. 제가 성격이 하나를 이제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열대어도 뭐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 키워봤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제가 이제 순수하게 취미 활동이다 보니까 뭐 이걸 상업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즐기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바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의 근성이 가장 뜨겁게 가닿는 곳. 앤틱 가구 복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그 공부했던 내용들
이제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또 사부님한테 실습을 했던 것들을 그 당시에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스케치도 하고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는 사실 앤티카 관련돼서 뭐 복원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더 다져야 할 부분은 무언지 점검합니다. 다시 초심자로, 그때의 열정으로 배웠던 발자취를 되짚어가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보건술을 바탕으로 유럽 여러 국가의 고유 기술들을 접목해보는 연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최종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걸 선생님 한번 봐주이소. 자전거인데 이게 빅토리아 시대 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당시 한 150년 정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대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옛날에 마차가 유럽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차가 승용차처럼 예, 이제 예. 쇼바 기능이 다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거 거의 못 봐는 애고요. 예, 유럽에서는 옛날 오래된 집들 외부에 오래 노출돼 나가지고 예, 이런 예. 연결 부위가 이제 조금 떴고 예, 예. 문제가 이제 저기에 보면 버그홀이 있어요. 그냥 벌레 구멍. 아, 벌레 구멍. 예, 예. 위에 보게 되면 이런 부위들이 다 연결 부위가 조금 크랙도 가고 버그홀도 있고 해서 그런 부위 작업해야 되고요. 밑에도 이제 클리닝 작업해서 실제로 사용도 가능하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더니 조금 이제 좀 상태가 이래서 좀 전체적으로 또 이리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 지금 선생님 주소를 알아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이게 네덜란드에는 이런 자전거가 나와요. 아, 요게요? 예. 손님이 골동품을 맡기면 복원사는 시대를 읽고 아픈 곳을 진단하죠. 이제 벌레들에 대한 살충 작업. 그런 다음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이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면 나무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꼭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옛것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 오늘도 정희 씨는 실험 중입니다. 요거는 오디를 따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붉은 색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염료죠. 우리 한국 전통 천연 염색 기법에도 오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죠. 한국은 사계절이 또 뚜렷하고 유럽하고 온도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맞는 이런 색감이라든지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과거의 것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가장 맞는 부분들 이런 걸 찾아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에 맞는 색과 기능을 재창조하려는 건 정체되지 않고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구가 10년 된 가구, 50년 된 가구, 80년 된 가구, 200년 된 가구에 고유한 이 나무의 고색들이 틀립니다. 가구를 만들고 50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의 고색의 판타니아 색깔입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마리아 에페벨라 베테절리테. 영어는 사실 한국에서도 쉽게 접해지는데 이태리어는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하는 사이사이에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뭐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들으면서 이태리에서 공부했던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거 감을 읽기 싫어서 이렇게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한숨 돌린 뒤 곧장 소품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영국의 니들 포인트 화장대 쟁반택입니다. 이제 화장대 트레이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화장대 위에 향수병이나 비지나 뭐 이런 소품들을 보관하는 쟁반이고요. 지금 이제 한 3, 40년 지나다 보니까 기존의 금장 색깔이 다 바래졌습니다. 해서 그걸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고요.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이걸 빌딩이라고 해서 금박과 금장을 칠한다 이렇게 합니다. 본래의 색을 회복한 화장대 쟁반은 전성기를 소환한 듯 화려하게 살아납니다. 가구 코팅 작업이 막바지입니다. 본래의 광택을 찾기까지 수만 번의 손길과 시간을 쌓아 올렸습니다. 복원 작업 마무리를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이 만들었을 때 그 장인의 그 손길이 느껴지도록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이태리의 작품을 복원 작업을 했죠. 그냥 단순하게 수리의 그런 작업이 아니고 이 문양 하나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 하나하나를 다시 되살려낸다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요하고 예술적이고 이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원사 조장희가 장인의 숨결을 따라가며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고가구 본연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이 이태리의 앤틱 복원의 그런 훌륭하신 장인들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앤틱 가구 복원처럼 한국의 우리 전통 고가구들도 제가 복원하는 기술을 공부해서 복원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고가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 중개자 조장희. 앤틱 가구를 복원하는 동안 200년 전 마에스트로를 만나기도 하고 그 시대를 걸어보기도 한다는 그의 바람처럼 감성이 부푸는 이 앤틱의 세계가 문화가 되는 날을 그려봅니다.